언제나 믿고 듣는 알찬 재정 이야기, 오늘도 블루앵커 재정보험그룹의 송상현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예, 오늘은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부터 워싱턴에서 롱텀 케어 텍스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롱텀 케어 텍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또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워싱턴이라고 하면 시애틀이 있는 그 워싱턴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워싱턴주에서 이제는 주 정부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네. 롱텀 케어 텍스를 부과하겠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페이롤에 네. 뭐 소셜 세큐리티 텍스 내시고 메디케어 내시고 있잖아요. 아, 예, 그것처럼 이제 하시는 그런데요. 거죠.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페이롤 보면은 거기에 뭐 소셜 세큐리티 네. 뭐 이런 뭐 이제 인컴 받기 위해서는 텍스 그렇죠. 거기다 내고 뭐 그런 것들 다 내듯이 그러면은 그 밑에 롱텀 케어 텍스라고 하는 롱텀 케어 비용을 받기 위한 텍스를 더 부과하겠다. 그렇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롱텀 케어 텍스는 말 그대로 롱텀 케어 비용을 네. 세금으로 미리 받아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 워싱턴 롱텀 케어 트러스트 액트라는 그 법이 발의가 됐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워싱턴 주에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네. 18세 이상의 네. 직장인들이라면 무조건 월급에서 페이롤, 그러니까 급여에서 세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제외 없이 나가는 거죠. 이건 강압적이네요. 강압적인 거죠. 우리가 메디케어 피할 수 없고, 그렇죠. 그 소셜 시큐리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또 과세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또 급여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100달러당 0.58%, 58센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소득이 10만 불이다 네. 하면은 580불 정도를 내는 거거든요. 1년에. 1년에. 근데 이 세율이 네. 2022년 1월에 시작할 때는 0.58%로 네. 시작을 한다 하지만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그 세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써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세율이 떨어지진 않는다라고는 또 명시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세를 해서 이제 세금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WA라는 와라고 해요. 우리가 네. 워싱턴주를 이제 집 코드를 보게 되면 WA라고 써 있는데 네네네. 와 케어스 펀드라는 거를 기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펀드 이름이 와 케어스 펀드거든요. 네네. 그래서 롱텀 케어 텍스를 내고 와 케어스 펀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자격. 네. 그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논란의 네. 여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네. 수혜자 자격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혜자는 어쨌든지 2025년부터 처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 3, 4, 5, 약 4년 뒤에부터 네. 수혜자 나오는 건데, 일단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세금을 일단 10년을 내셔야 돼요. 10년 동안 세금을. 네, 롱텀 케어 텍스를 내셔야 되는데, 이제 5년 이상 세금 내는 걸 정지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뭐 돈이 없다, 뭐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급여 세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직장 생활을 중단한 경우가 5년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납세를 한 사람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을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5년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근데 10년 내야 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래서 추가 조항이 있어요. 지난 6년 언제 내가 저 롱텀 케어 비용 필요해요 라고 이제 혜택을 신청했을 때로부터 네. 지난 6년 안에 최소한 3년을 1년에 500시간 이상 일하면서 롱텀 케어 텍스를 냈다면 네.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라는 추가 조항이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동안 3년 동안 매년 500시간 이상, 그러면 주일에 거의 10시간 정도 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자격이 주어져서 2025년에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한 분이라면 네. 롱텀 케어 비용을 워싱턴 케어 펀드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게 되고 지금 두 가지 얘기요. 두 가지죠. 그리고 네. 하나가 더 있는 게 네. 이게 제일 이게 이슈의 논란의 여지예요. 뭔데요? 내가 롱텀 케어 비용을 혜택을 받으려면 네. 세금도 다 내고 다 했잖아요. 네. 자격도 주어졌잖아요. 워싱턴 주에 살고 있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워싱턴 주에 거주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워싱턴 주에서 살면서 은퇴를 해서 네. 캘리포니아를 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레곤 주로 갔다든지 보통 오레곤 주 많이 가시거든요. 네.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레곤 주를 간다든지 뭐 플로리다를 간다든지 했으면 못 받아요. 워싱턴 주에서 일을 하고 은퇴도 거기에서 노후를 다 보내야지만 네. 거기서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시점에도 워싱턴 주에 살아야 돼요. 중간에 이사를 가면 그때부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10년 이상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이사를 가면은 못 받아요. 이게 논란의 여지예요. 까다롭네요. 왜냐면 저희도 항상 네. 미국에 살면서 은퇴하면은 우리 하와이 가서 그렇죠. 살까, 네. 뭐 어디 가서 살까 이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그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와케어스 펀드 같은 데서 네. 비용을 그러면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제 혜택을 신청하면 네. 얼마를 주냐? 네. 최대 1일 100불 하고 총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36,500불이에요. 평생 동안 36,500불 요게 끝이라고요? 끝이에요. 네. 아니 비용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 네. 알고 있는 분도 너싱홈에 계시는데 1년에만 뭐 10만 불씩 막 이렇게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에 뭐 36,500불이라면 너무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한데요. 이게 또 논란의 여지의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36,500이면. 네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네. 보이듯이 네. 워싱턴 케어 펀드가 처음에 이제 디자인될 때 네. 롱텀 케어 비용을 어디까지 줄 거냐는 걸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걸 어덜트 케어라고 집으로 간병인이 찾아오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거 1년치를 딱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네, 아. 1년치를. 근데 문제는 미국의 통계 자료를 보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롱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덜트 케어 1년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다 또 하나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경우는 소셜 세큐리티 네. 인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 이러면은 약간 변화를 주거든요. 네. 비용을 올려준다든지. 근데 이 와케어스 펀드에서 나오는 롱텀 케어 비용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을 안 해요. 그냥 36,500불 주기로 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어머. 예를 들어서 2020년 어덜트 케어 비용이 예를 들어서 26,000불이다. 네. 워싱턴주의 어덜트 케어 비용이 평균 26,000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10년에도 26,000불이 될 확률은 없잖아요. 네. 20년 뒤에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약속한 대로 36,500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설렁탕 가격과 그렇죠. 지금의 가격이 물가가 완전히 다른데 너무 다르죠. 우리 아시다시피 저기 설렁탕 가격 우리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냈었어요. 근데 요새 16불, 18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벌써 물가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네. 나중에 은퇴를 보장해야 되는 그렇죠. 이 와케어 펀드는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치명적인 네. 논란의 여지가 또 있어요. 뭔데요? 고소득자한테 네. 너무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납세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네. 급여세에서 납세를 한다고 하면 캡이라고 해서 이제 제한을 걸어요. 네. 얼마 이상 버는 사람한테는 최대 얼마까지만 받겠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없어요. 지금 롱텀 케어 텍스는 그거 없이 내 워싱턴주, 예, 워싱턴주의 롱텀 케어 텍스는 네.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과세 금액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35만 불 이상 버는 고소득자다라고 네. 하면은 10년만 내도 내가 네. 받을 돈보다 더 내야 돼요. 네.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워싱턴주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너무 이거 좀 불공평하다. 네, 하다고 느낄 수도 네. 있고 또 어차피 시행되는 정책인데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롱텀 케어 보험 네. 민간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롱텀 케어 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면제해 주겠다.
평생 이 세금 내는 걸 면제해 주겠다고 해서 11월 1일까지의 시간을 줬어요. 2021년 11월 1일까지 내가 롱텀 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하면 직장인이라고 해도 네. WT라고 해도 네. 당신은 워싱턴주에 롱텀 케어 텍스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 보험을 내가 미리 갖고 있으면은 롱텀 케어 텍스에서 면제가 될 수 있다. 예, 있는데 제한이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2021년 11월 1일까지 가진 사람한테만 면제를 해줬어요. 와.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1월 1일이 지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벌써 이제 옵트인,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 벌써 하실 분들은 다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니 지금 롱텀 케어 텍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 미국에서 이 롱텀 케어 텍스를 아예 이렇게 워싱턴주에서 시작을 한 거면은 롱텀 케어 보험이라는 거 자체, 롱텀 케어가 미국에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시각이에요. 이 롱텀 케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냐면 가장 미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3개 주, 미국 전체에서 13개 주는 롱텀 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네. 미국인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쯤 되면은 지금의 2배 이상 된대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즉 이제 기대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이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두 분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럼 완전 50%죠. 네. 두 분 중 한 명이 기초 생활에 어떤 형태든지 최소한의 케어가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혼자서 못하는 게 있어서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두 분 중에 한 명은 된다는 거예요. 50%가. 50%. 그러니까 네. 이정원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우리 둘 중에 둘 중에 한 하나를. 명은 예, 최소한의 케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워싱턴 주정부가 고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처럼 고령화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 롱텀 케어를 지원할 수 있는 주정부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겠구나. 오히려 지금 있는 자금도 생각보다 빨리 고갈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015년부터 네. 워싱턴주 의원들이 네.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봤는데 네. 워싱턴주 주민들의 롱텀 케어 비용을 주정부 예산으로 재정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책임을 못 지겠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부담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변환을 했냐면 그런 민간보험, 사보험사의 롱텀 네. 케어 보험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네.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라리 워커스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도와주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워싱턴주가 롱텀 케어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롱텀 케어 텍스를 네네. 미리 이제 납세를 하고 또는 네. 뭐 내가 개인적으로 네. 이제 사보험사의 롱텀 케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워싱턴주에 롱텀 케어 비용 평균을 보면 1년치 어덜트 케어가 한 26,000불 되고요. 네. 놀싱홈은 캘리포니아보다 비싸더라고요. 1인실 같은 경우. 우리는 이쪽은 한 10만 불대인데 네. 워싱턴주는 한 13만 불 정도 돼요. 그래요.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36,500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네요. 솔직히. 네. 근데 또 워싱턴주 정부는 그걸 믿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보장을 해줄 테니까 사보험을 롱텀 케어는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테니 들어야 한다라는 네. 거를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6,500불을 보장을 받지만 사보험으로 예를 들면 17만 불을 보장해주는 롱텀 케어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네. 36,500불 때문에 20만 불의 롱텀 케어 보험을 드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보험료 부담도 20만 불보다는 17만 불이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롱텀 케어 보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시행을 하는
포커스되는 그 세대층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롱텀 케어 보험이라고 하면은 65세 생일 이전에 가입하세요. 네. 부터 시작해서 뭐 50대 후반에 가입하세요가 보통 이제 은퇴 전문가분들이 하는 좀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비용을 지금 마련하려면 지금 있는 비용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네. 이거를 개인이 현금을 모아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보험인데 네. 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이라는 거예요. 이 롱텀 케어 아까 전에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텍스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롱텀 케어 보험을 갖고 있으면 면제를 받는 건데 네. 어떤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네. 그냥 롱텀 케어 보험이라고 해서 스탠드 얼론 보험이 있어요. 네. 이거는 건강보험처럼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해픈이 없으면 네. 돌려받는 것도 없는 네. 거죠. 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생명보험을 기반으로 한 에셋 베이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롱텀 케어를 보장하는 특약이라고 해서 라이더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들어있는 생명보험을 가진 분들은 네. 면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롱텀 케어 보험만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왜 생명보험 기반인 롱텀 케어 보장을 해주는 플랜까지 오케이를 해줬냐는 거예요. 워싱턴 주가.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생명보험을 통해서 롱텀 케어를 준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망 보상금이 네. 곧 롱텀 케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0만 불짜리 네.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고 롱텀 케어 비용을 보장받는 라이더를 추가했다 하면 50만 불을 또 내가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대, 60대 분들이 가입할 때보다 네. 30대 분들, 40대 분들이 가입하게 되면 훨씬 보험료도 적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고 네. 젊으면 보험료가 낮아지잖아. 네, 일찍 그럼요. 준비해라. 너희들 네. 롱텀 케어 텍스도 냈는데 네. 너희들 롱텀 케어 커버하려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롱텀 케어를 준비하는 보험을 들어. 근데 가능하면 생명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옵션을 넓혀주는 거예요. 예. 또 거기 장점도 있어요. 생명보험 당연히 사망 보상금 있겠죠. 생명보험이니까 네. 그죠? 근데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또 사망보상 전액을 또 가족들한테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생명보험으로 이 사망 보상금과 동시에 롱텀 케어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또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지금 이제 워싱턴주처럼 그렇다면은 저희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롱텀 케어 텍스가 곧 시작이 될까? 아, 이게, 뭐 이런 게 걱정이 이게 또 되네요. 뜨거운 감자죠. 아, 그래요? 언제 네. 되냐. 네. 예. 근데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롱텀 케어 그 트러스트 액트를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인터넷을 막 돌아다녀 보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블로그에 써놔요. 신중하게 고려 중이다. 막 이렇게 뭐 관계자에 따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한번 이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적어도 지금 워싱턴주의 롱텀 케어 텍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네. 느낀 점이 뭐냐면 롱텀 케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비용면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유리한 게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롱텀 케어를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최고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라에서도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롱텀 케어가 필요하다. 그럼요.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네. 뭐 워싱턴 주에서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롱텀 케어 텍스를 부과하는 걸 텐데요. 네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롱텀 케어 생명보험으로 가입을 해본다면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요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송상협 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